여러분 이제는 10단원입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는 8단원과 10단원이라고 했습니다. 10단원 교과서 167쪽을 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볼까요? 자, 정치 과정이란 무엇인가? 그쵸?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어? 그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치 과정의 단계, 5단계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렇죠. 첫 단계에서는 이익을 배출하고, 두 번째 이익을 집약하고, 뭐 이런 단계와 그리고 그 단계에 참여하게 되는 정치 주체에는 뭐가 있는지를 꼭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왼쪽에 봅시다. 자, 정치 과정은 뭐냐? 밑줄쳐 볼까요? 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 자,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실현의 목적을 수행하는 활동 방침이나 계획. 또 법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제는 민식이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민식이법. 자, 민식이 안타깝게도 이제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하굣길에 과속으로 달리는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민식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견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는 우리 민식이 같은 아이가 없게 해주세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라고서 이제는 뭐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익이라고 하지만 이익. 만약에 민식이 분이 말하고 있는 이 조건, 다시는 민식이 같은 죽음이 없게 법을 만들어 달라, 정책을 해달라.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민식이 분이 원하던 거니까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다양한 이익들이 바깥으로 이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걸 보고서 주변에 있는 다른 학부모들도 같이 민식이 부모님과 같이 시위를 하기 시작하죠.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의견, 처음에는 민식이 부모님만 있다가 다양한 학부모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해. 자, 이것들을 이제 누가 오는 거야? 그렇죠? 정당. 정치인들이 와서 이 의견을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여러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잘 듣고 가서 꼭 민식이 같은 죽음이 없게 잘 정책과 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죠. 또한 이 목소리를 누가 그렇죠.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다양한 이익 표출되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당과 언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쵸. 정책 결정 단계로 가게 됩니다. 하나로 모았던 이익 집약 단계에서 이제 정책 결정 단계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법, 정책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참여하는 주체들은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나 아니면 정부, 시행령을 내게 되는 정부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상으로 못 달리게 법으로 만들겠습니다. 땅 하는 거야.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만들어진 법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죠.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 법을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는 경찰서나 이런 것들에 연락을 하겠죠. 자, 앞으로 너네 단속해 30km 이상 넘으면 불법이야. 과태료 물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 민식이법이 잘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책 평가 단계가 있겠죠. 민식이법이 이제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좋아요. 차들이 과속 안 달리니까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도 법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학생들이 다 학교에 있는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새벽이나 이런 늦은 밤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법, 민식이법 이 전책을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 과정이 왜 이루어지는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뭘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런 단계가 없다면 민식이법 만들어달라고 그냥 요구만 하고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대처하게 하면 되겠죠. 싫은데 왜 만들어줘야 돼? 서로 강대강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이익 배출, 이익 집약, 결정, 집행, 평가 단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면은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정치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아보세요. 자, 여기서는 진로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가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꼭 봐주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뒤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정치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치? 방금 전에 여기서 봤었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단계에서 정치 과정의 단계에서 참여하는 정치 주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볼까? 국가기관을 볼까요? 국가기관에 뭐가 있습니까? 그쵸? 국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법원이 있습니다. 자, 국회가 하는 일은 뭘까? 자, 중요합니다. 자,
국가기관. 자,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뭘 만들어? 법률을 만들거나 고친다. 고친다는 것은 뭐야? 법을 개정한다는 거겠죠? 고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바로 국회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거나 고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됐어.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어? 정책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그랬죠? 자, 정부는 그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하여 뭐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이게 바로 정부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법률이나 정책들은 어때? 그 내용이 좀 추상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도 뭐라고 했어? 민식이법도 그냥 단순하게 법은 시속 30km 이상을 달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을 내리는 건 정부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이제 현실과 이런 것들에 맞게 다양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원입니다. 법원은 이 국회나 정부에서 통과된 정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민식법을 어겼어. 그 분쟁이죠. 그때 뭘 통해서? 재판을 통해 판결함으로써 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죠.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에서 국가기관, 국회,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거나 고쳐서 정책을 결정한다. 두 번째, 정부, 법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세 번째, 자, 법원, 정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 판결한다. 꼭 기억해 줍시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정당이네요. 자, 우리나라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치에 관한 의견이나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당이라고 한다 그랬어. 정당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였다? 그렇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한다. 즉, 그렇죠. 자기 당 소속의 후보자가 뭐가 되는 거야?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이 목표를 달성을 한 거죠?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뭐야?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무슨 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치 권력을 획득했으니까 여당이 된다는 거야. 대통령 지명제고 우리나라 대통령 배출한 당을 여당, 대통령과 같은 당이다. 여당이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야당이 되는 거죠. 그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알 겁니다. 여당이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그렇죠. 야당이 하고 있죠. 정보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 견제하는 거죠. 여당이 자기네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했다고 함으로 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생각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야당이 계속해서 보고 비판하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라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당이 무엇인지, 정당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 신문을 통해 본 국가기관의 역할, 국회, 정부, 법원의 역할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 자, 세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그래서 국회가 뭘 하는지, 법을 만들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는구나. 고친다는 말이죠. 정부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행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지를 잘 봐주시고요. 법원은 뭡니까? 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에 대해서 법을 어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의 역할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187쪽입니다. 187쪽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익집단과 사민단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익집단은 뭐야? 그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PC방 사장연합회, 학원장연합회, 헬스장, 관장연합회. 걔네들이 특수한 이익, 자기들만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을 만든 단체를 뭐라고 한다? 이익집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집단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 개최자에게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하기도 합니까?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 보기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한번 봅시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이죠. 이익집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자, 그 사람들의 요구, 월급 올려달라, 복지 혜택 더 달라, 이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결정자, 그렇죠. 회사 측에 있는 CEO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겠죠. 근데 CEO가 들어주질 않아. 너네 요구 너무 부당하다, 너무 과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줘? 우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서울로 가자. 여의도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시위를 하는 거죠. 야, 너네가 우리 의견 좀 들어줘, 잘 해줘. 쟤네가 우리 말 안 들어줘. 우리 이거 안 통과되면은 우리 말 안 들어주게 되면 우리 파업하고서 우리 지역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거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지역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때?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국회에서 나서가지고 이 사측과 이 노동자 조합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계속 갈등을 중재해주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익집단이었습니다. 자, 이익집단. 하지만 뭡니까?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한다 그랬어. 하나가 뭐였죠?
방금 전에 말했었던 이 현대자동차 노동자 조합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되겠죠. 터무니없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복지 혜택을 달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사회전체적인 보편적인 가치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민단체입니다. 이익 집단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는 뭐였습니까? 그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우리 사회 모든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시민단체다. 자,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실현하고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익 집단이었어요. 반대로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합시다. 자, 그럼 시민단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렇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해서 여론을 형성하고요.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빠른 대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집행하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이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는 거였죠.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학원 수강료를 외부에 게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시행령을 내렸죠. 이거에 따라서 학원장 연합회가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시민단체 소비자 연합회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였죠. 학원장 연합회에서는 자,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익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 반대한다는 거죠. 반대로 시민단체, 소비자연합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비자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좋다는 거죠. 이렇게 이익단과 시민단체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 국가기관이었던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을 받고, 정당도 받고,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받고, 마지막에는 언론입니다. 자, 언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신문, 텔레비, 인터넷 등과 같은 뭐였어? 대중매체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뭐라 그런다?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언론의 역할 중요합니다. 언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공정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되고요.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거를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사의 역할이 아니겠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언론은 뭐 한다는 거야? 정책에 대한 해석과 비판을 제공하고 그리고 정책이 아까 봤었던 국회에서 만들어진 정책, 법 이런 것들 시행하는 정부의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주체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도 누가 한다는 거야? 그렇지. 언론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주체 활동을 뭐 해야 된다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비판을 해야지. 무조건 정부가 하는 것들을 찬양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비판, 감시해서 소비자,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언론 보도에 새로운 정책이 만들었다 봐주시고 스스로 확인.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문제는 무조건 팔아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나와 있는 문제도 꼭 읽어보고 정답도 쓰고 다 해볼 줄 알아야 돼. 자, 여기는 정치 과정에 들어가는 정치 주체 역할 쓰는 게 나와 있죠? 꼭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 과정의 단계와 그리고 정치 과정에 참여한 정치 주체는 뭐가 있고 걔네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단원 10-2로 넘어가겠습니다. 10-2는 뭐였죠? 10-2 넘어갈게요. 자, 선거의 의미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입니다. 교과서 몇 쪽입니까? 교과서 191쪽을 펴볼게요. 자, 보자. 선거로 민주주의 꽃을 피우자. 자, 선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학급 회장과 특정한 인문의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출하는 걸 뭐라 그런다? 선거라 그런다. 선거는 뭡니까? 그렇죠.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 통로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그렇죠. 오늘날은 과거 그리스 고대 아테네에서 이루어졌던 직접 민주주의는 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현실이 그렇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땅덩어리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넓죠. 자, 이 넓은 땅덩어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낮 한시에 모여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를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뭐라고?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자, 선거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 하는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자를 정당하게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 거고 뽑힌 대표자에게 뭘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 학급 반장을 내가 그냥 임의대로 내가 좋아하는 애를 그냥 아무나 그냥 임명했다고 해보세요. 권위가 있겠어? 정당성이 없잖아. 낙하산이잖아. 정당성이 없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애들이 뽑았어야지 걔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고 권한을 합법적으로 갖게 되는 건데, 그렇죠? 내가 낙하산을 임명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야지만 대표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또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거나 뛰어난 대표자는 재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당선돼가지고 했다가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선거에서 또 뽑아주죠. 잘했으니까 또 한 번 해봐. 반대로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너 내가 믿고 뽑아줬는데 왜 못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뽑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시 임명하기도 하겠죠. 이런 기능도 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시민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여론을 형성하여 주권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였습니다. 자, 선거의 기본원칙. 말해서 뭐해? 꼭 봐야죠. 네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보통선거. 자, 꼭 기억해야 돼. 보통선거 일정 나이 이상 모든 국민에게 뭘 부여해야 된다?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 만 18세 이상의 모든 우리 국민, 남자, 여자, 아니면 뭐 청년, 노인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뭘 준다? 선거권을 줘야 된다. 평등선거.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부자가 행사하는 투표권. 부자니까 얘가 한 표를 냈지만 그게 뭐 100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가난하든 돈이 많든 아니면 직업이 있든 직업이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행사하는 투표권은 무조건 못해. 뭐야? 한 표라고. 한 표입니다. 직접 선거. 그렇죠.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해야 된다. 비밀 선거. 그렇지.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였죠. 자, 밑에도 그림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몰라야 돼. 비밀 선거죠. 그렇죠. 세 번째, 나는 부자니까 투표. 뭐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렇죠. 평등성에 어긋나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한 표라 그랬어요. 어긋나는 거죠. 대신해 주세요. 뭐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렇죠. 직접 선거에 어긋나는 거죠. 대리인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자, 선거의 기원을 내가지고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몇 가지 제도와 기관을 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봅시다. 교과서 192쪽입니다. 먼저 선거공영제입니다. 선거공영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그런 것들 봐줄 수 없다는 거야.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인 뭘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지.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가 뭡니까? 그렇죠. 선거를 치르고 나서 투표율, 일정 투표율 이상을 얻은 사람들에게 뭐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에 들어간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대결할 수 있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선거공영제입니다.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선거운동이 가열되는 것을 막고 경제력 관계없이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어떻게 준다? 균등하게 보장해준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선거공영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선거구 법정주의였습니다. 선거 법정주의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각 대표자를 뽑는 지역 단위 선거구를 나누게 되는데 이 선거구는 그렇죠. 인구수, 행정구역, 뭐 지리적 여건 등을 통해서 고려하게 되는데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죠. 법률로서 획정한다. 그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였죠. 만약에 누구가 선거구를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원래대로 하면 지역구가 4개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가를 지지하는 정당 2명, 여기는 가 하나, 여기는 가 둘, 여기는 가 하나, 그리고 여기 나, 그리고 나, 그리고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가 2개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가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만 지울게요 이거 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가가 둘. 자, 여기도 다시 지울게요. 여기도 가를 지우고, 아이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가를 지지하는 사람 빨간색이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 파란색입니다. 자, 여기서는 가가 승리했어. 그렇죠? 여기서도 가가 승리했고, 자, 여기서는 나가 둘이죠? 나가 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2. 자, 각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킨다는 거야.
자, 법률로서 이렇게 획정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특정 정당이 자기네가 정권을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선거구를 마음대로 임의로 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자 여기도 하나로 묶고 자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었죠. 아까는 2대 2였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나는 한 곳에만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한 곳에만 승리하게 되고 나머지에서는 누가 승리합니까? 가가 다 2명씩 있으니까 가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3대 1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를 뭐로 획정해놨다고? 법률로서 획정해놨다. 이거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한다. 그렇죠. 누군가가 선거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왜? 선거구는 법률로서만 획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둡시다. 밑에 나와 있는 게리맨더링 때문에 이러한 선거 법정주의가 나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옆 페이지로 가봅시다. 교과서 193쪽입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야? 그렇죠.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결과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 자, 얘네들이 어떤 정당이나 뭐 정권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 뭐 해줬다는 거야?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다는 거였죠. 또한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다 공정성을 위한 것들이었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뒀던 거고 헌법에 따른 독립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였죠.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일하는 부모들의 자식을 이제 좀 불합리하게 채용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 부정적인 방법, 부정 취업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는지 보고서 이제는 벌을 줘야 되는데 뭐라는 거야, 얘네가. 얘네가 내세운 주장 딱 하나입니다. 뭐야? 우리 싫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게. 너네 조사 안 받을 거야. 왜? 우리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돼. 너네 감사원, 너네가 와가지고 우리 막 그냥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 지위가 무너져 내려. 우리 선거 관리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네한테 휘둘릴 수 없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거야. 그렇죠?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럼 거부한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원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이러한 말들을 써놓은 거였지만 최근에는 이게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봅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가 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꼭 살펴봅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도 하고 선거 참여를 홍보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스로 확인 문제 꼭 풀어봐야 되겠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 문제는 꼭 풀어봐야 돼요. 꼭 다 풀어봅시다. 자, 193초까지 했고요. 이제는 마지막 뒤로 넘어갑시다. 지방자치 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10-3 좀만 힘내세요. 자, 각 지역마다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다르다. 근데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잘 해결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교과서 195쪽입니다. 교과서 195쪽. 그럼 지방자치제도는 무엇이냐 볼까요? 자, 지역마다 시정이 다르고 해결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이 그들이 뽑은 대표들을 통해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지방자치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높인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기억합시다. 지방자치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뭐라 그런다는 거야? 그렇죠.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부르고요. 또한 뭐라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특징, 정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 학교라고도 불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 자, 아까 민주주의 꽃은 뭐라고 했어? 선거였고, 자, 민주주의 학교는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지방자치단체 구성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의결기관,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거야. 뭐 지방의회고, 자, 거기서 나온 것들을 집행하는 기관 어디입니까? 지방자치 단체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 구의원, 시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 시장, 뭐 도지사 이런 애들은 자 누가 그렇죠. 지역 주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아니죠. 지역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지방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방의회 무슨 기관이라고? 의결기관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 의결기관이 아니라 무슨 기관? 집행기관이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행평가도 나왔었죠. 자, 지방의회는 지역의회를 논하고 지역시장에 맞는 그렇죠. 각종 정책을 결정하며 지방자치가 사용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방의회. 또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뭐야? 옆에 써있죠? 그 지방 사무에 관해 제정한 그 지방의 법. 조례를 제정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지방의회입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렇죠? 구청장, 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지방의회가 감사를 진행한다 그랬던 거고. 자, 또한 조례. 아까 지방의회 의결기관이었던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위험한 범위에서 그렇죠? 규칙을 제정한다. 규칙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었다. 자, 밑에 볼까요? 자, 밑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거 꼭 봐주세요. 이 그림 꼭 봐줄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의결기관 지방의회였고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의결기관에는 뭐가 있는지 시도의회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집행기관에는 시장, 도지사가 있겠죠. 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죠. 구의회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군수, 구청장이 이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5쪽에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꼭 봐주세요. 5번, 10번 보시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례 봐주세요. 자, 예를 들어보자. 인천광역시 땡땡구에 살고 있는 학생,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살고 있는 학생은 그치 인천광역시는 뭐야 여기서 그치 광역자치단체로 가야 되겠지. 인천광역시는 뭐야 광역자치단체라고 광역시가 있잖아요. 근데 구는 뭐야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살고 있는 학생은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와 남동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동시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뒤에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쉬운 거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회의를 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서명에 참여 여론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서명 좀 해주세요. 동인천 중학교에 잔디 깔아주세요.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다섯 번째,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이 있어야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활동 나와 있는 사례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뒤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무조건 풀어봐야 된다 그랬죠? 스스로 확인 문제는 무조건 풀어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8단원, 10단원 시험 범위고요. 스스로 확인 문제랑 대단한 마무리 같은 경우는 꼭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고생했어요.